안녕하세요. 이웃집 상담사 모모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채널로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자, 반가운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고민 해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모모쌤. 저는 28세 청춘인데요. 저는 어려운 취업 시장의 오랜 끝에 직장인 초년생으로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가장 큰 고민이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에 저장된 제 정보, 영상들, 핸드폰 영상들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무려 10개에 달하는 외장하드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생각해보니 저는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화가 나서 내 물건을 몰래 버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후부터는 누가 제 물건을 버리면 마치 내 몸이 하나 잘린 듯 마음이 시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버리지 못하는 나. 인터넷에 찾아봐도 수직광이라고 하던데 대체 저 왜 그럴까요? 모모쌤이 꼭 제 마음 좀 시원하게 상담해 주세요. 청춘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파헤쳐 볼 건데요. 사실 이 고민을 많이 하셔요. 이분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있고 제 진짜 최측근도 있고요. 내담자분들로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유명한 알렉산더와의 일화인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DSM-5 다섯 번째 어떤 진단 기준에는요, 강박장애 밑에 저장장애라고도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소한 분이 있고 또 익숙한 분이 있지만 예전에 이슈가 됐던 게 뉴스에 왜 쓰레기가 가득한 집 이런 식으로 뉴스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썼던 여러 물건들 중에 쓸모 있는 물건이든 쓸모 없는 물건이든 모두 버리지 못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말하는 거고요. 이런 저장강박증은 사실 주변에 많습니다. 뭐 작게는 뭐 수집하는 거 그냥 작은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수집해놔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오늘 영상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장강박증의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저장강박증의 원인이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주로 뇌 손상이나 인지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인들이나 나이 들어가시면서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이후에는 사실 IT 세대가 되고 나서는요. 젊은 층들이 파일이라던가 서류, 자료 이거를 휴지통에 넣으면은 영구 삭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이 막 상승하면서도 이런 양상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청소년기, 사춘기 때 시작됐다고 하는데 빠르게는 청소년기 때부터 보시면은 뭐 주변에 자기가 썼던 모든 뭐 노트를 모아놓는다던가 모든 학용품을 모아놓는 그런 양상으로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저장강박증의 핵심 심리가 뭐냐면 쓸모없는 물건이더라도 물건에 가지는 강한 애착, 집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좀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생명이 없는데 마치 이 물건도 나와 같이 어떤 생명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심하면은 물건하고 대화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저장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강한 인지적 오류, 잘못된 신념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거를 다음에 쓸 일이 있을 건데 버리면은 다음에 못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건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의 오류들도 많은데요. 제가 저희 그 영상 링크에다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저장강박증 자가 진단 테스트. 나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나는 물건에 애정을 쏟는다. 물건을 모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특정한 것을 수집하기보다 두서없이 물건을 모은다. 요즘 판단력이 매우 떨어졌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 쓰레기까지 내가 모으려고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불안감이 커지고 물건을 모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리스트들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저장강박증인지 아닌지 좀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5개 이상일 때는 저장강박증이 좀 의심이 되고요. 8개 이상일 때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가장 홀가분한 마음을 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저장강박증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질환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이 심해져서 그러거나 우울이 심해져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첫 번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이 생각의 회로를 좀 파헤쳐 봐야 되는데요. 내가 왜 쓸데없는 물건까지도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드러내면서 못 버리는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좀 탐색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내 인지적인 오류라던가 내 사고 판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본 다음에 생산적인 대안의 아이디어를 찾고 다른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는 거를 좀 검토해보는 어떤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상담 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났을 때 핵심적으로 보이는 거는요. 보통 이런 분들이 애정결핍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애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충족된 애착들을 대신해서 채우는 걸로 물건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연자라던가 주변에 이제 모으는 사람 봤을 때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제 핵심 감정에 있는 이런 애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좀 따뜻하게 다가가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저장 강박증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줄 때 자세하게 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해서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친카들 안녕.